이번 포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성평등 확산 성과와 지역의 역할을 짚어보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3월 31일이 저희 개원일입니다. 그래서 늘 3월에 그 개원기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연구원 일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여기 모든 단체를 시설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안내문이 가면 오늘처럼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청 성평등 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좋은 발제들을 갖고 또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청에서도 오늘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통의 장이 되는 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의 권익 향상과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우리 민승덕 원장님과 우리 연구진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고요. 다름이 대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북경 회의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북경행동 강령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각 국가에서 이제 성평등 의제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북경 30은 이제 바로 작년이죠. 2025년에 이제 있었고요. 북경 30년이지만 지금은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여전히 성평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성과 소녀들이 다시 일어설 때다. 지금 여성과 소녀들이 다시 일어설 때다. 30년간의 성과다. 그러면은 이제 소녀들을 위한 교육이 향상이 됐고 산모 사망률 감소됐고 법적인 보호가 확대가 되는 이러한 진전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신기술로 인해서 또 다른 여성 권익과 인권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요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많은 이제 피해를 성평등에 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 혐오 세력이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짚었습니다. 여성 인권 위협이나 여성 폭력 이것은 이제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성평등에 대한 반발, 뭐 젠더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 한 뭐 10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북경 30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디지털 혁명,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제로 폭력, 그리고 완전하고 평등한 의사결정권, 그리고 평화와 안전, 기후 정의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평등 규범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진전을 시켜야 되고 국가의 책무성 여기에는 이제 국가의 재정 기반을 닦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운동을 세력화해야 된다. 이제 뭐 페미니스트 인권 공간을 회복을 해야 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죠. 그래서 재원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정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빈곤과도 연결이 되고 교육과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통합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제는 더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평등 증진의 대상자라고 해서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의 25년까지는 그 여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말하자면 2025년부터는 그 성평등 증진의 대상자에 다 소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북경 그 12개 의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Girl Child죠. 그래서 돌봄이 위기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성평등에 대한 반발 이것도 위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위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의제 주류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성평등 가족부를 이제 확대 개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은 굉장히 제도화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고, 그죠? 이것은 국제사회도 사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성평등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여러 가지 그 문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성평등은 확산이 됐지만 생활 원칙으로 정착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6년 이후에는 성평등 정책의 확산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생활 원칙으로서 그런 성평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뭐 글로벌한 것은 뭐 이제 차치하고 제주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 부분에서 여성 리더십, 성별 대표성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이런 그 제주의 젠더 거버넌스 모델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알리는 이런 것도 좀 되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약간 좀 다른 지자체에 좀 확산을 시켜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 처민숙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각각 우리가 직면한 인구위기, 기술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성평등이 부차적인 가치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성평등은 이 거대한 전환기의 위기들을 방어하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이주 여부, 그리고 지역 등 다채로운 색깔로 세분화됩니다. 관광업 종사자, 그리고 의주노동자, 해녀 등 복합적 취약성을 지닌 도민을 위한 필수적인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 전 과정에 투영해야 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이자 경력의 지속이다라는 것을 법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사법적인 대응 또한 진화 중인데요. 이는 2024년 9월 통과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철퇴 법안으로 이제는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전방위적 처벌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확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존 법제가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혈연과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거관계를 넘어서 데이트, 교제 파트너까지 감싸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가 아닌 피해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제주의 높은 관광 서비스 종사자와 이주 여성들이 마주하는 사각지대 폭력까지 공적 보호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적힌 1.9%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위원들이 경쟁적으로 그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법안의 통과율입니다. 사적인 폭력이 문제고 임금격차가 문제다. 근데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등장했다는 거죠. 바로 기후재난의 생태적 공개랑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입니다. 기후와 기술이 결국 중립적이지 않다. 기존의 불평등을 자동화하고 증폭시킨다. 이러한 우려입니다.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자원 접근성이 낮은 여성의 생계수단이 먼저 타격을 입고 피해가 가중되면 의사결정과 회복 과정에서는 철저히 주변화됩니다. 이 위기의 최전선이 바로 이곳 제주입니다. 이 위기의 최전선이 바로 이곳 제주입니다. 불과 2년 만에 해녀 인구가 2,839명에서 2,371명으로 무려 5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문화의 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생태 노동의 직접적인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해야 될 정도입니다. 기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 데이터가 이력서가 들어가면 이 알고리즘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성에 대한 채용 하위 평가, 능력 저하, 그리고 여성은 그냥 공감 잘한다 이 정도고 남성들은 지도자다, 실력 있다, 성실하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해법을 모색해야 될 차례인데요. 제가 주제 넘게 좀 6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략 1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여기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연구와 근거를 생산하면 현장 허브인 성평등 거점 센터가 이를 공공과 민간에 확산하는 유기적 통합 모델을 조례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딥페이크 교제폭력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모금 다국어 지원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경찰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프로토콜을 제주형으로 표준화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략 3은 경제적 자립인데요. 깊은 임금 격차의 골짜기 보이시나요? 이 지역 기업에 병력 보유 여성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성별 임금 자율 공시를 독려하여 최종적으로 제주형 성평등 일터 인증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4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해녀분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농기구는 여성 농업인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피해자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기후복합 영향 분석을 거쳐서 탄소 중립 의사결정의 주체로 이들을 전격적으로 내세우며 나아가 이들의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한 성인지적 재해보상 설계를 순환하는 고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형 윤리심의를 통과하면 우측의 공공체험, 복지자원 배분 그리고 치안 서비스처럼 깨끗하고 정제된 알고리즘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공공 AI 젠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바로 전략 6인 성인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통계 시스템을 전면 확장하고 복합 데이터를 생산하셔서 단순한 구호가 아닌 흔들림 없는 근거 기반 성평등 거버넌스를 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이 국가의 방향타라면 제주는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독자적인 그 싱크탱크와 센터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이를 가장 선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차적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주의 정책 실험실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때 제주의 성평등 정책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를 구출할 가장 확실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 속에서 우리 제주의 어떤 여성 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이고요. 윗세 제주 지역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떤 일자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이공계열에 진학한 신입생 중에서 여성 비율이 42%가 되고요. 전국 평균이 한 32% 정도 됩니다.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대생들도 남학생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출된 여성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주 산업 구조가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이랑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분포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관련한 일자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공계 출신의 인재들이 계속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데 마땅히 일자리가 과학기술계 쪽으로는 특히 더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산업계 인식 개선이랑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단계에서 성평등 진로 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초중고생들부터 그런 교육 단계에서 이제 젠더 감수성과 함께 진로 교육을 함께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이제 남녀 그런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랑 관심에 따라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주 지역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한 실정이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제주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발제자님의 언급처럼 제주는 이제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7년 연속 1위라는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세밀한 영역에서 빠질 수 없는 안전 영역에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는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이슈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통계가 확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좁은 지역에서 사건이 하나라도 나지 않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젠더폭력 유형 변화를 보시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관계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의 젠더폭력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찾아봤는데요. 제주 여성의 한 46%가 밤길 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 기반 폭력이나 복합 피해에 대해서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분절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제주도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피해자 보호 지원 중심의 그 사후 대응 정책 비중이 예방 정책보다 지금 높다는 것인데요. 전체 예산이 약 109억이더라고요. 109억인데 이 중에 한 31억 정도가 예방 교육이나 인식 개선 교육,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즉 예방 정책 사업이 이제 7대3, 그러니까 사후 대책이 7이고 예방 정책 비중이 3, 7대3의 비율로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방 정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서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제주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유형별로 나눈 젠더폭력 조례가 있습니다. 이 폭력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광도시 제주에 맞는 안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주지리 특성을 반영한 생활안전정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지만의 어떤 정책보다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외곽지라든가 전 방위적으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안전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전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전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좀 모색하면 안전 체감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은 영역은 그 여성 농업인으로서 제주의 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주의 성평등 지수가 최근 7년 동안 3위권을 지속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성평등 구조 중에 그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하위에 있다라는 거는 또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해녀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바다 환경 오염, 그리고 수산 자원의 대폭 감소로 해녀 자체의 지금 생존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마을 어촌계의 여성 대표성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제주의 공동체 문화하면 순우름, 해녀 문화가 굉장히 중심핵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위기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 꼭 여성 농업인들을 반드시 어떤 40% 이상의 어떤 할당제를 통해서 배치하는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입니다. 제도에서 일상으로 성평등 정책 3.0 이런 걸 한번 이제 워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남녀의 책임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젠더 이퀄러티를 여성을 위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공동체 사회 존립을 위한 이 마을 현장으로 성평등 정책이 닿게 해서 일상에서 효능감을 체감하는 과정, 그것으로 성평등 3.0은 나아가야 된다. 특히 정책이 마을 현장까지 가려면 우리 정책관의 기능과 조직과 291개 마을에 어떻게 진짜 그렇게 촘촘하게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성평등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제주 여성사와 정립과 콘텐츠 구축은 너무나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성평등 정책에서 반드시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 확대도 필요하고요. 저는 예산 얘기가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성평등 부부서의 예산이 0.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주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제주 지역의 이 민간 여성들의 힘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노동을 정책적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별로 없고 사람이 없고 팀도 없다. 예, 그 부분의 확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에서 부녀회가 엄청 역할을 많이 하세요. 또 청년회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성들이 청년회를 하고, 이장님은 여성이 적은데 또 사무장님은 또 여성들이잖아요. 성별로 역할이 고착돼가지고 전통적인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 분들에도 여쭤보면 이제 이렇게 온 게 공동체적 가치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앞으로 조금씩은 변하겠지만 마을 내에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공동체 문화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제 꾸려 나가는 게 좋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양성평등 담당관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동향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이제 8개 부처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지난달에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가 됐을 때 이거를 전부처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대부분의 부처가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두게 될 것 같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나 이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맹점은 지역에서 이게 본인이 양성평등 강사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농촌형 그 양성평등 교육 그 강사가 일정 정도 풀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한 10명 정도씩 아마 지자체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게 정책관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평등 의제로서 인구, 경제, 돌봄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술의 편향성, 기후위기의 편향성까지를 좀 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의 성평등을 보다 더 확산해 가야 한다라는 데 큰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보다 더 혁신적인 대안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과제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먼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신 의제들을 지금 큰 방향은 있는데 이제 결론은 또 일상 안에 녹여내야 된다. 정책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산 또한 그러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을 다 들고 있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성과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성인지 제도일 텐데요. 그 부분을 잘 작동시킨다면 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작동한다. 그래서 그 해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고민해 가겠습니다. 제가 마을 연구는 사실 한 사람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서 우리 연구원이 지속 가능하고 더 단단해지려면 그리고 제주에서 성평등이 정말로 더 깊은 공감대가 확산되려면 키워드는 마을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로서 막 신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을의 부인회들이 완전히 발벗고 나서서 여성의 교육과 인권 증진, 어떤 차별에 대한 항거, 이거를 마을의 부인회들이 다 축축이 돼서 시작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사상과 또 해방과 새마을회 어떤 큰 틀의 정책의 전환 속에서 마을의 성평등 어떤 그 역사와 연결고리를 공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마을이 제주도는 화두구나 깊이 제가 좀 깨달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3.0으로 가려면 전반적인 그 성평등 재정이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해당 예산도 높아져야 되는 게 제주의 현실에서 맞다. 지금은 다시 풀뿌리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큰 공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주 여성가족 정책 포럼 지속가능한 미래와 성평등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